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증시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온 것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생산과 소비자 신뢰 지표가 모두 큰 폭 상승하며 실물 경기 회복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9월 건설 지출이 3년 만에 최고인 8,51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0.6%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스의 야니스 스투루나라스 재무장관은 연립정부 내에 이견이 많지만 긴축안 통과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17기 중앙위원회의 마지막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중국의 권력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나흘간으로 예정된 이번 회의에서는 차기 지도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요 경합주 지지율에서 밋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게 약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연일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의 여보세요. 11월 2일 금요일입니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희준의 여보세요 2부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를 받겠습니다. 시청자가 건다. 평소에 궁금했던 문제, 민원사항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전화 주십시오. 시청자가 건다는 시청자 여러분의 여보세요입니다. 전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 자막 나가고 있죠? 전화번호는 02-2000번에 4974에서 5번까지 두 대의 전화를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살펴봅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가 전합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 7주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장 초반에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 지날수록 상승 탄력을 받더니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고용과 제조업 지표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또 소비자 신뢰지수도 지수 상승에 한 몫을 더했습니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1.04%, 136포인트 크게 오르면서 13,232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역시나 1.44% 급등하면서 3,020선, S&P 500 지수 1.09%의 상승세 보이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가보시겠습니다. 주요국 증시들 전날은 밀리는 모습 보이더니 1% 넘게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경기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면서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산업생산 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오면서 아시아 경제도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 역시 유럽 증시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일부 나라들이 만성절을 맞아서 휴장하면서 거래량은 그리 많진 않았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1.37%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5,800선 나타냈고요. 독일 닥스 지수 1.03% 상승하면서 7,335, 프랑스 까크 지수 1.35% 급등해서 3,475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어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지역 주요국 증시들 역시 빨간불 켜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제조업 지표가 3개월 만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증시에 큰 힘이 됐습니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강보합권에서 8,946 나타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1.72% 급등하면서 2,100선, 홍콩 항생지수 0.83% 역시나 강세 보이면서 21,80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5거래일 연속 연저점을 기록한 원달러 환율. 어제는 1,092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호조를 보이고 수출업체들이 달러를 매도하면서 하락 압력을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을 앞두고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조금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캐스터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머니국의 서한한 기자 전화 연결해서 글로벌 마감 시황과 관련된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미국 증시는 오늘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미국의 고용 지표와 주요 경제 지표가 대체로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면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오늘 나온 경제 지표들은 호재를 이끌었는데요. 금요일 날 나올 비농업 부분 월간 고용 지표에 앞서 나온 노동시장과 개선세를 시사하는 ADP사의 강력한 지표와 예상보다 양호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뉴욕 금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뉴욕 금 가격은 미국 달러화가 유로화의 강세를 나타내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3.6달러, 0.2% 낮아진 1,71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뉴욕 애널리스트들은 그리스발 악재가 터져나와서 달러화가 유로화의 상승세를 나타냈다면서 또 여기에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로 달러화가 엔화의 강세를 보인 것도 금 가격에 부정적인 재료로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경질유 선물가는 뉴욕 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85센트, 1% 오른 8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의 경우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감소세를 보인 데다가 긍정적인 제조업 지표 등에 힘입어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브렌트유는 북해 지역 부자드 유전의 생산 재개 소식에 압박을 받으면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미국의 완만한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샌디의 피해로 인해서 미국 동부 지역에 수백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이며 석유 수요 역시 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주요 곡물들은 목요일이죠. 전일 상승 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두 선물의 경우 남아프리카의 생산량이 예상만큼 강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인 중국의 긍정적 지표의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해 3일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소맥과 옥수수 선물이 활발한 거래로 상승세를 이끌었고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대두도 1% 넘게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1일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긍정적인 모습에 나타난 것을 영향으로 상승했습니다. 범유럽 스톡스 600 지수는 전날보다 1.26% 올랐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9,000명 늘어든 36만 3,000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또 컨퍼런스 보드는 10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전월 수정주인 68.4보다 상승한 72.1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 상무부는 9월 건설 지출이 0.6% 늘어났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시장 기대치를 조금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미국의 이딴 경제 지표의 긍정적인 영향은 유럽 증시를 상승세로 이끌었습니다. 또 중국의 10월 HSBC 제조업 PMI 확정치가 49.5를 보였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예비치인 49.1을 웃도는 결과였습니다. 확정치가 여전히 경기 확장과 수축을 가르는 기준인 50을 밑돌기는 했지만 예비치보다 상향되면서 중국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모든 유럽 증시가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그리스의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의 ASC 종합지수는 5% 급락한 761.24를 기록했는데요. 그리스의 연립정부가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재정긴축 프로그램을 통과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증폭됐기 때문입니다. 이상 머니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서한한 기자 새벽부터 외신 정리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9월 건설 지출이 3년 만에 최고인 8,51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0.6% 증가한 것으로 특히 민간 부분 주거용 건설 지출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인 2.8%나 올랐습니다. 주택대구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현지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스의 야니스 스투루나스 재무장관은 연립정부 내 이견이 많지만 긴축안 통과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투루나라스 장관은 안토니스 사마라스 총리와 회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히 걱정할 게 없다며 긴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 긴축안은 오는 7일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기 중앙위원회의 마지막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중국의 권력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숨가쁘게 이어질 권력이양 절차와 함께 중국은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는데요. 최현진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부터 중국의 17기 중앙위원회 7차 전체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후진타오 시대를 이끌었던 중앙위원들이 갖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나흘간으로 예정된 이번 회의에서 차기 지도부에 대한 논의와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 처리 방안 등이 마무리됩니다. 회의가 끝나면 17기 중앙위원회는 해산되고 다음 주 8일부터 18차 당대회를 통해
18기 중앙위원회가 꾸려집니다.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18기 중앙위원회의 최고 지도부는 당 대회가 종료되는 15일쯤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18차 당 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들은 중국의 차기 지도부인 상무위원과 총서기를 선출합니다. 차기 상무위원 중 시진핑 현 국가부주석과 리커창 부총리는 확정된 상태입니다. 국가주석이 될 시진핑을 중심으로 차세대 지도부에는 장가오리 상무부총리, 장더장 전인대위원장 등이 유력 인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18차 당대회에 14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치안 강화로 동원되는 등 베이징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베이징시는 반체제 전단이 뿌려지는 것을 차단하려고 택시의 뒷좌석 창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당 지도부에 대한 각종 부패 의혹으로 공산당 체제에 대한 반발 심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은 안정적인 권력 이양을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M머니 최은진입니다. 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요 경합주 지지율에서 밋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게 약간 앞서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연일 발표되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 NBC 방송의 조사 결과 오바마 대통령은 위스콘신주에서 49%의 지지율로 46%인 롬니 후보를 앞섰고 뉴햄프셔주에서는 49%대 47%로 우위를 보였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도 오바마는 50%의 지지율로 44%에 그친 롬니보다 앞섰습니다. 오바마는 하루 앞서 발표된 퀴니피엑 대학과 CBS, 뉴욕타임스 공동조사에서도 롬니에게 근소한 차이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중국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된 반면 일본은 5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는 등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부는 10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0.2를 기록해 9월 49.8에 비해 0.4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 발생 직후인 지난해 2분기 이후 5분기 만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며 완연한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전기차가 예상보다 안 팔리면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고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전기차 가격이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용 배터리 업체 A123은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A123은 오바마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온 대표적인 녹색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집중 관찰 오늘의 종목 알아봅니다. 매시간 릴레이로 종목을 실시간 분석해보고 있죠. 오늘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오늘은 토르스증권의 박준현 차장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소형 2차 전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곳인데 삼성 SDI 어떤 기업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삼성 SDI는 지금 현재 영위하는 사업은 2차 전지와 디스플레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삼성 전관이었죠. 브라운관 사업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95년부터 PDP 사업과 2차 전지 쪽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은 2차 전지와 디스플레이 사업 쪽이 이제 주력입니다.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은 1위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자동차용 2차 전지 전문 업체인 SB 리모티브와 합병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2차 전지 부분에서 각형하고 폴리머 쪽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덕에 그리고 또 PDP 부분의 신흥시장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덕에 시장 컨센서스를 부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이패드 미니에 폴리머 전지를 공급하지 못했고요. 엔화 약세로 일본 경제용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점은 부담스러운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최근 주식시장에서 삼성 SDI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시죠. 수급 자체는 최근에 와서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네. 4일 연속 순매수를 보였고요. 기관이 10월 10일 이후에 연속 순매도를 했습니다만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순매도를 해줬습니다. 그렇지만은 기관이 그동안은 계속 순매도를 보였기 때문에 주가는 최근에 굉장히 약세를 보였고요. 거의 신저가로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 호전될 수 있는 거에 따라서 바닥을 잡을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삼성 SDI 어떤 흐름을 보일지, 또 우리 투자자들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될지 짚어봐 주시죠. 일단은 외국 해외 시장이 상당히 좀 급등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 SDI도 다소간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렇지만 지금 4분기 전망이 좋지가 않습니다. SB 리모티브 합병에 따른 영업 손실이 2년 동안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2차 전지 부분도 좀 재고 조정 때문에 마진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관건은 기타 사업 부분이죠. 태양광 전지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부가 얼마나 실적 개선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은 그 소형 2차 전지의 어떤 경쟁력은 상당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매각에 따라서 자산 가치가 증대됐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목표 주가 17만 원으로 매수 의견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로스증권의 박준현 차장과 함께 삼성 SDI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른 아침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일부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세계 경제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경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다음 주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이어서요. 중국의 권력 교체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와 밀접히 맞닿아 있는 중국의 정치적 변화, 이것이 또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오늘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유진투자증권의 정승현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대선이 눈앞에 있고요. 네네. 미국도 다음 주 이제 대선이 있고 곧 이어서 이제 중국도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네. 차기 시진핑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시장의 그리고 또 중국 경제, 우리 경제 변화 네네. 좀 짚어주시죠. 일단 이제 시진핑 정권으로의 교체 이런 예. 부분들이 사실 우리 시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리고 중국 내부적으로 정책 기조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가 이제 글로벌 증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일단 중국이 이제 시진핑 체제로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양적 성장 위주로 그 정책 기조를 펴왔다면 지금까지 이제는 질적 성장으로 정책 기조를 바꿀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이번 당대에서 제시된 그 공산당 지도부의 비전이 내년 이제 전인대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진 데 이제 법률화되는 과정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정권 교체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단기간 내 지금까지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경제 안정을 중요시하는 정책 기조는 이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공산당 정부가 집권을 계속하면서 어느 정도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중국 현지에서는 그러면 시진핑 시대 어떻게 지금 이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 어떤 시장의 기대감 같은 거죠. 그렇죠. 일단 기대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정권 이양 정책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경제 전반에 기대감으로 작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전에 이제 후진타오 주석이 이제 공산당 서기직에 오른 16차 당대에서 이제 중앙경제 공작회의에서 내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이제 재정과 그리고 통화 정책이 제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거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번 이제 시진핑 정권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적극적인 재정 통화 정책들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들이 중국 시장 그리고 글로벌 경기 전반에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 수출보다는 내수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좀 정책들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렇다면은 그러한 정책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중국 경제 자체가 우리 시장과 상당히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중국이 지금까지 성장 위주 그리고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이제 턴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이제 덩사오핑과 그리고 장점이 이제 성장 중심으로 투자 정책을 실시했다면 이제 후진타워는 내수 중심의 소비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진핑 정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성장과 내수를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이 아무래도 지금 경기 전반, 글로벌 경기 전반이 이제 불황의 늪에 이제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성장과 내수 둘 다 추구하는 전략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하지만 이제 신정부 내수 정책은 아무래도 이제 서민을 위한 뭐 이런 정책들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아무래도 뭐 그 세부 내용으로는 뭐 소득세 감면이나 그리고 차등적 세율 적용 뭐 이런 부분들로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을 필 것 같고, 예. 아무래도 이제 투자 정책으로는 중서부 지역 개발, 그리고 보장성 주택 건설, 그리고 신성장 사업 개발 뭐 이런 부분들로 확대되면서 아무래도 성장과 내수 균등하게 아마 동시 성장을 이루는 그런 전략들이 시진핑 정권에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중국이 꺼내들 경기 부양 카드를 종목별로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정책들 앞으로 우리 시장 그리고 우리 기업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리 기업들은 또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지 좀 짚어주시죠. 그렇죠. 일단 뭐 그 전체적인 예. 그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감들은 상당히 뭐 시장에 크게 돌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의 전체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럼 우리 기업들의 중국 투자가 좀 늘어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부정적인 측면도 이제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공산당 권력이 이제 시진핑이 1인 체제로 이제 계속 집중되기보다는 집단 지도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전인대와 이런 시간 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권력 자체가 이제 1인으로 계속 중국은 이제 집중돼 왔었는데, 당분간 이제 향후 1, 2년간은 집단 지도 체제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경제 정책 이제 추진력에 있어서는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 강력한 경기 부양책들은 당분간 진행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둘 다 이제 존재하는 그런 중국 정권 교체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 빠르게 정권 교체 바로 이후에 뭐 투자를 확대하거나 중국 시장의 진출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정권이 안정된 이후, 그리고 내년 정도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간차는 분명히 존재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네네. 아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중국의 앞으로의 정책 방향들을 살펴보면 내수 시장을 조금 더 키우겠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내수 소비자 관련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그렇죠. 보일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가 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예. 뭐 유럽이나 중국 그리고 미국까지 어느 정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는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 시장의 정책 기조 내수 위주로 간다라고 하면 최근에 뭐 올라왔던 종목들이 중국 관련한 뭐 내수 중심들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지금까지 중국 관련주라고 하면 뭐 조선이나 기계, 뭐 화학 뭐 이런 업종이었다면 아무래도 뭐 시진핑 정권 교체 이후에는 아무래도 중국 소비 관련주 그런 주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우리 시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중국의 정권 교체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우리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봤는데요. 일부에서 우리가 미국 경제도 좀 살펴봤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사실 미국 경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결국 미국 대선일 텐데, 그렇죠. 미국 대선은 또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지요? 일단 뭐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의 그 미국 증시의 결과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오바마가 집권을 하느냐, 그리고 롬니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각종 수혜주들 뭐 이런 부분들을 찾기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뭐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일단 오바마가 재집권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뭐 긍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있죠. 아무래도 정책 기조가 변함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오바마 집권 시에는 뭐 헬스케어 관련주 그리고 셰일가스 관련주 뭐 이런 부분들 강세 흐름이 보여지고요. 롬니가 당선 시에는 뭐 금융, 뭐 유틸리티, 에너지 이런 부분도 조금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떤 연유에서 좀 그렇게 좀 구분을 하셨는지? 일단 롬니 공약
공약 중에 예.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만 달러 이하 개인의 배당금과 그리고 이자와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겠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금융 관련주의 섹터 이런 부분들이 금융업이 상당히 활성화될 수 그렇죠. 있겠군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은행 감독 축소 그리고 북미 킹스턴 송유관 건설과 그리고 석유 가스 매장지를 개발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엔 에너지 관련주들이 롬니 당선 시에는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엔 정책 공약들에 의해서 아무래도 수혜주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유진 투자증권의 정승현 연구원과 함께요. 미국의 대선 그리고 중국의 정권 교체가 우리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아침 출연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금연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12월 8일부터 일정 면적 이상의 술집과 식당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죠. 여기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의 송명준 사무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복지부에서 금연정책 담당하는 송명준입니다. 네, 이른 시간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법인데요. 150제곱미터 옛날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45평의 술집과 커피 전문점에서 흡연이 이제 전면 금지된다고 하는데 법안에 관련되는 내용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다음 달 8일부터 150제곱미터 이상, 약 45평 이상의 큰 규모 식당, 술집, 커피 전문점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예. 이는 다수 국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에서 사망, 질병, 장애를 초래하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강법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법에서도 그 150제곱미터 이상 식당, 술집, 커피 전문점은 영업장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듯이 현행 방식은 담배 연기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흡연자들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공중이용시설과 함께 일정 규모 이상 식당도 금년 12월부터 그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무관님, 사실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아직도 담배를 피고 있는데 사실 네. 흡연자들 주로 흡연하는 경우가 이제 술을 마실 때하고 커피를 마실 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집과 커피 전문점에 흡연이 전면 금지가 되면은 좀 반발도 적지 않게 심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이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관련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이 간접 흡연에는 안전한 수준이라는 건 없고 특히 소규모 음식점에서 협소한 공간에서 간접 흡연 피해가 더 훨씬 심각한데 현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예외를 두기보다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 전면 금연할 필요가 있고요. 예. 또 거기엔 직업 특성상 간접 흡연 피해 항시 노출되는 영업주 또는 종업원의 건강권도 보호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음식점, 술집 전체에 대해서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뭐 흡연자는 말할 것도 없고 비흡연자들의 그런 그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되는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네. 보니까 2015년부터는 술집과 식당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을 이제 금연 장소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모든 음식점에 금연을 적용을 하게 되면 그것은 뭐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법보다 더 큰 반발이 좀 있을 텐데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요? 예, 지금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음식점 전면 금연은 그 단속도 중요한데 예. 흡연이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준다는 점을 인식하고 시설 관계자, 이용자 모두가 함께 동참해 나가야 되는 정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법 시행 전에 정책 취지하고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관련 영업자분들에게 준비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법 시행 후에도 지자체, 외식업, 중앙회 등과 협력해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국민 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사무관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죠. 예, 한 가지 더는 이제 그 지금 흡연자의 권리 보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네. 이 부분 때문에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음식점 내에서 전체는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되 별도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예. 이제 흡연자들은 다른 공간과 완전 밀폐되거나 차단된 흡연실에서는 뭐 흡연을 이제 허용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네. 되다 보면 이제 업주들로서는 전면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아무래도 업주의 부담들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기본적으로 이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은 원칙적으로는 전면 금연구역 하되 필요한 경우에 이제 업주분들이 그 별도로 흡연실을 설치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의무가 강제된 사항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뭐 왜냐하면 술집이나 커피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 금연으로 하게 되면 좀 손님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흡연자들을 위한 그런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영세한 업자들한테는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뭐 지원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법이 시행되고 나면은 사실 이걸 참 잘 단속을 해서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관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지금 이 정책 특성 자체가 단속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법을 어기게 되면 어느 수준에서 제재를 가하게 될 것인지. 예. 예, 그럼 먼저 이제 법 위반 관련해서는 네. 이 법에 따라서 금연 표시 등을 부착하는 의무 등이 주어지는데요. 이 지정 기준을 위반할 경우 음식점 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흡연하는 손님에게는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는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흡연이 금지된 음식점에서 손님이 흡연한 경우에 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상 의무를 위반한 건 금연구에 흡연한 손님이기 때문에 손님에게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법 시행, 이 12월 8일 시행 이후에 또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그 지자체하고 외식업 중앙회 통해서 예. 그 이해관계자들 특히 영업주 분들한테 안내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계도하는 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건강증진과 손명준 사무관과 함께 이번에 시행되게 될 그 금연구역 설정 관련된 내용 자세히 한번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관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흡연자 입장에서 이번 시행 조치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정경수 회장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12월부터 술집이나 식당에서 흡연이 이제 금지되는 법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우선 지난번에도 그 입법 예고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예,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는 공산국가도 아니고 사회주의국도 아니고 민주주의란 말이죠. 예. 영업을 하는 분들이 물론 국민건강법에 의존해서 거기에 준해가지고 규제를 받을 어떤 형태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사항은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자영업을 하는 그 업장은 그 개인의 권리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업주들은 우리 집은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면서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라고 예. 써붙여놓고 흡연 공간이 있는 집은 흡연을 허용하도록 하고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싫어하는 업주는 우리 집은 금연입니다. 절대 담배, 술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써붙이면은 그게 금연구역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을 권유해서 자영업자들이 자진적으로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순응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사회 제도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지. 예. 언제부터는 실내에서 일체 금연을 해야 한다. 이런 그 독선적인 규제라든가 법률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이제는 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정부에서 제재할 것이 아니라 업주나 소비자들에게 사용권을 선택의 여지를 주고 그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네. 사실 뭐 요즘 사회 일각에서 많이 예고되는 저도 흡연자이긴 합니다만은 흡연자로 인해서 비흡연자들의 어떤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어떠한 좀 정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러기 때문에 예. 이미 오래전에 개별적으로 흡연 공간을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업장이 있습니다. 네네. 그 업장을 저희들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가지고 예.
담배를 피우고 싶은 분이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 그 장소에 근처에 있나 없나를 스마트폰이나 전화기로 검색을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예. 그런 이미 결정돼 있거나 설치돼 있는 업장에 흡연 공간을 이용하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흡연 공간이 모두가 흡연자 때문에 비흡연자가 피해를 입는다라는 논리는 예. 지금으로서는 좀 합당치가 않다 이런 얘기고요.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은 네. 업장마다 흡연을 희망하고 당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주인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경영자의 의지대로 흡연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네. 네, 저 정경수 한국담배 소비자협회 회장과 함께 이번에 시행되는 그 술집과 식당의 전면 금연 관련된 정책들 반대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회장님 오늘 이른 시간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12월부터 이제 술집과 식당 일정 면적 이상의 술집과 식당에는 이제 흡연이 전면 금지가 되는데요. 좀 정부 측에서도 준비를 잘 해서 물론 비흡연자들의 건강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또 업주들의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또 흡연자들의 또 권리도 일정 부분 보호할 수 있도록 슬기로운 좀 지혜를 모아서 정책을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CEO 초대석 시간입니다, 여러분. 레드오션, 블루오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최근에는 퍼플오션이 또 경영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퍼플오션이란 기존의 레드오션에서 독창적인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 무슨 CEO는 대기업들이 꽉 쥐고 있는 그 정수기 시장에 뛰어들어서 현재 한 연 매출 750억 정도의 기업을 일구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공 비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월드의 이영재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제가 이렇게 대표님 양력을 보니까 예. 1992년부터 정수기 사업을 시작하셨고요. 예. 당시에 지금도 뭐 그렇지만 사실 정수기 하면은 웅진코에나 청원아이스 같은 그런 대기업들이 사실은 지배하고 있던 시장이었는데 어떻게 정수기 사업에 좀 뛰어들게 되시는지 그 계기를 좀 듣고 제가 싶습니다. 처음에 정수기 시장에 뛰어들 때는 예. 그 당시만 해도 아마 웅진 청호가 한 90%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 그렇게 정수기 보급률이 그렇게 썩 많이 됐던 시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7, 80%가 물로 돼 있는데 예. 우리 몸에 7, 80% 물로 돼 있는 이것을 좀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면 아마 이 사업은 아마 비전이 있겠다 해서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청원아이스라든가 웅진코웨이가 시장을 90% 지배하고 있었지만 예. 그 시장 자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보신 거네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뭐 올해 지금 750억 매출 네. 올리셨고 내년에는 1000억 매출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 지금 정수기 시장이 어느 정도 커져 있고 그 시장 내에서 점유율은 어느 정도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요? 지금 웅진이 한 45% 정도 점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 청호가 한 11에서 한 15% 정도 그리고 군수업체들이 한 200개 업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네. 경쟁을 하고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회사가 한 4에서 한 6% 정도 예. 이렇게 지금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지금 그 정수기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조 7천억 정도. 꽤 이제 앞으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겁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는 사업을 일군 그 한일월드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사실 궁금한 거는 그 부분보다 어떻게 지금의 기업을 일구셨는지 본인의 어떤 걸어온 길 그걸 좀 더 여쭙고 싶은데요. 처음에는 이제 영업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제가 처음 서울 와서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돌연사 뭐 이런 그 방송 뭐 매체에서 많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취급한다면
아마 성공하겠다 해서 그때는 그 가정 헬스 기구가 예. 보급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때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선택한 것이 가정 헬스 기구, 건강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제품이라면 성공하겠다 해서 시작한 게 가정 헬스 기구로 그게 몇 시작했죠. 년도쯤 그때가 되시는지요? 80년도 한 중반 정도 됐죠. 그때만 해도 그렇게 가정에서 뭐 헬스기구 수요가 크게 없을 때인데 그렇죠. 예. 그 시장을 좀 미리 보신 것 같군요. 예. 뭐 근데 한 달 만에 2천만 원, 한 달에 2천만 원 버는 결국에는 이제 억대 연봉, 영업 네. 사원이 됐다고 하시는데 네. 영업이 원래 성격하고 좀 잘 맞으셨나 봐요. 아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그 강원도에서 올라왔거든요. 아, 서울에. 강원도 분이세요? 예, 예, 강원도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예. 막 서울에 올라오니까 사투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예. 영업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영동 지방이신가요? 강원도 삼척. 아, 예. 사투리가 심하죠. 네, 심하죠. 예, 예. 굉장히 강하죠. 예, 예. 강원도 삼척 사투리 중에서도 제가 한번 해볼 텐데 들어보실래요? 예, 예. 한번 해보시죠. 뭐 등가 올라가다가 뺑차에 처박혀서 고베 신금이 들었다 이런 말은 아마 강원도 사람들도 알아듣기가 힘들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 욕한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언덕에 올라가다가 예. 이제 이렇게 그 뺑차라는 거는 이제 이 낭떠러지, 예, 예. 낭떠러지에 이제 박혀가지고 아, 예. 무릎. 예. 고베이는 무릎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렇군요. 물에 멍이 들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예. 사투리가 그렇게 심합니다. 강원도가. 예. 그런 사투리를 가지고 영업하기에는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자신의 어떤 그 대인 공포증 뭐 이런 걸 좀 없애기 위해서 저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한 일주일 정도를 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죠. 그 계획이 뭐였냐면 지하철을 타자. 예. 지하철에서 지하철에 탄 사람들이 내가 떠드는 내가 예. 말하는 걸 듣고 예. 나를 보고 박수를 치면 그때 정말 진정한 세일즈를 하자, 영업을 하자 하고 일주일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무지 노력을 했죠. 노력을 해서 일주일 만에 사실 정말 지하철 안에서 누가 떠들면 쳐다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때는 또 무슨 내용으로 떠드셨어요? 그때는 대형 공포증 없애기 위해서 예, 예. 제가 어떤 물건을 팔러 온 것이 아니라 저 대형 공포증 없애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예. 저 말에 뭐 이렇게 뭐 감동이 되시면 박수를 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예. 계속 이제 그 소비자를 이제 대단하십니다. 예. 사람들 설득시키는 예. 그런 훈련을 지하철에서 했던 거죠. 예. 언어 문제가 있었고 사투리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 대인 공포증 있었고 그런 예.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지하철을 타서 그런 노력들을 이제 하신 거군요. 그렇죠. 뭐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원래 뭐 성격이 영업과 맞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부단한 노력으로 해서 이제 극복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네. 영업 비밀 뭐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뭐 노하우를 말씀하시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저희한테 살짝 귀뜸을 좀 네. 해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뭐 뭘 잘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예. 어떤 뭐 교육도 받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면 어떤 열정이 생기잖아요. 열정이 생긴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 예. 그 열정들이 매번 생길 때마다 이걸 습관화 만드는 거. 그리고 자기가 자신과의 싸움,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세우거나 계획을 세웠을 때 자기 자신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 이게 아마 영업의 노하우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업하실 때 좀 힘든 경우를 당해도 그것을 참고 그렇죠. 이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예.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정수기 시장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지금 구축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예, 예. 어떤 영역을 구축하셨고 또 어떻게 구축을 하셨는지. 저희가 처음에 정수기 시장 뛰어들 때는 브랜드도 없었고 예. 참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서 어떤 우리만의 독자적인 상품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예.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렵겠다. 예, 예. 그래서 고민 끝에 개발한 것이 렌탈 상품. 그게 아마 우리나라 정수기 시장에 아마 렌탈 시장의 최초였을 겁니다. 지금 다른 업체들도 하고 있죠. 하고 있죠. 지금 대기업 뭐 할 것 없이 다 렌탈 사업을 하고 있죠. 렌탈 정수기 사업을 처음 시작하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서 쓰던 것을 그렇죠. 빌려서 쓸 수 있게. 예. 어떻게 그런 또 아이디어를 얻으셨어요? 그때 IMF 전이었는데 제가 렌탈 사업을 시작할 때는 다 저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오랜 기간 동안 그 돈을 목돈을 들여서 빌려주고 그것을 매월 받는다는 것은 쉽지 그렇죠. 않았지 않습니까? 초기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들어가고 예. 회수하는 기간은 또 굉장히 길어지니까. 길어지니까. 예, 예. 그때 저는 이제 앞으로 시대는 렌탈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토탈 서비스를 하면서 그 기간 동안은 서비스를 다 받는 거죠. 예. 다 받고 매월 조금씩 우리가 서비스한 가치를 얻어내는 뭐 이런 시장이 앞으로 오지 않겠나 해서 렌탈 시장을 아마 최초로 제가 시작해서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근데 뭐 계속 이게 지속적으로 성공하신 건 아닐 거고 사업하시다가 그렇죠. 어려울 때도 있으셨을 텐데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고 또 그걸 어떻게 또 극복을 하셨는지. 제일 어려울 때가 우리 렌탈 사업을 하다 보면 초기 투자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은행에서 도저히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은 되는데 사업은 되는데 이것을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그 영업사원들이 영업한 것에 수당 주는 거, 수수료 주는 거 예, 이런 예.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금난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러 한 보름씩 휴가도 주고 예. 영업하지 말라고. 그러셨군요. 그래서 자금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자금난이 것이. 아무래도 그 중소기업들은 가장 힘드시죠. 그렇죠. 자, 뭐 시간이 또 좀 촉박해서요. 앞으로 어떤 계획 같은 거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희 회사가 이제 내년에 이제 천억할 겁니다. 천억하고 저희 회사 개발한 것이 실시간 살균되는 얼음 정수기를 이제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 정수기가 지금도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우리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저희 이 실시간 살균되는 얼음 정수기, 그러니까 무세균 정수기를 세계 시장에 내놓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표고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계획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일월드 이영재 대표와 함께 한일월드의 성공담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첫 전화 걸려온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 한번 해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 안녕하세요. 사시는 누구시죠? 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저희 방송은 가끔 보고 계시는지요? 네, 아침마다 틀어놓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좀 고민이 있어서 전화를 주셨는지요? 방송을 보다가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좀 파격적인 것 같기도 해서 예, 오늘 첫 전화십니다. 저희 네. 프로그램에. 예. 영광입니다. 예. 네. 감사드리고요. 네, 궁금한 게 요즘 대선 주자들이 수많은 예,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 예. 그 중에서도 저희들한테는 이제 요즘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예. 어떠한 경제 정책이 있나 실효성은 어떤가 이런 것들이 의문이 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예. 그 투표 선거를 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혹시 죄송하지만 지금 연령대하고 하고 계신 직업이 어떤 것인지요? 저는 지금 나이는 30살이고요. 예. 그냥 회사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30살의 회사원이 네. 바라볼 수 있는 대권 주자들의 경제 관련되는 공약, 정책들 좀 자세히 분석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는 건지 예.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요, 저희 그 스태프들하고 저희 기자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취재도 하고 내용을 준비를 해서 저희 엄 PD님 내일 방송이 가능한가요?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럼 주말에 좀 준비를 해서 월요일 날 이 이슈를 가지고 한번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방송 잘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도 좀 프로그램 소개 많이 좀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1,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 금요일이죠? 여러분 금요일에서 좀 마음 한결 가벼우실 텐데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여러분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